네, 오늘은 이번에 본 중동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수학상을 풀이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동고가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평소에 좀 심한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서술형의 개수는 적지만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백과직도 마찬가지고 단답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시중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남 지역 그 학교들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좀 생각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접근할지 좀 봅시다. 1번. 얘는 뭐 점수 갖다 준 문제니까 그 초반부는 바로 전개를 해봅시다. 그냥 공식 쓰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지 말고 필요한 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보자고요. x제곱이니까 얘랑 얘랑 얘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만 만들면 되겠죠. 계수 첫 번째 3x1이니까 얘는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니까 얘는 4 1하고 3이니까 얘는 3 그래서 10x 제곱이 되겠죠. 1번은 5번이 될 거예요. 2번은 일단 x 더하기 y가 이것도 뭐 많이 있던 문제지. 근데 거기 보시면 물어보는 게 x제곱, y제곱, z제곱, xy, yz, zx인데 거기서 힌트가 이게 힌트가 되겠죠? zx의 부호만 음수예요. 그 얘기는 zx를 구하려면 빼주면 되겠다. 그지? x 빼기 z가 1이네요. 그럼 이 구하는 식은 요거 많이 봤었던 거죠? 2분의 1에 x 플러스 y y 플러스 z 빼기니까 z 빼기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나와 있는 거 대입만 하면 되겠지? 2분의 1에 6의 제곱 5의 제곱 1의 제곱 36, 25, 1하면 62거든. 2를 나누면 31.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3번. 그림 1과 같이 물이 가득 담긴 그림을 보시면 그림 1에서는 왼쪽에서는 전체 부피에서 가운데 그 파인 부피만 기둥이 꽂힌 부피만 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x제곱 x 플러스 4에서 가운데 1제곱 x 플러스 4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4 x 플러스 1 x 빼기 1 이게 그림 1이고 그림 1 그 다음에 얘가 그림 2 x 플러스 4 x 빼기 1 곱하기 5 대응된 거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죠. 그래서 x는 4입니다. 그랬을 때 그림 2를 가득 채운 여기 그림 2지. 그러면 예를 들면 8 곱하기 3 곱하기 5 8, 3, 24 곱하기니까 120이 되겠죠.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붙는 상황들이 언제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냐 하면 분모가 분자 각각 0이 아닐 때 얘기야. 0이 아닐 때, 둘 다 0이 아닐 때 이때가 첫 번째. 그러면 음수분의 양수는 마이너스 이거 찢어지면서 분모 A 양수 B 음수일 때 B분의 A가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가 되고 둘 다 0보다 작을 때 A, B가 분리가 되면서 마이너스가 붙죠. 1번을 보시면
얘는 A가 1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1번은 2분의 루트 A. 그러면 분자는 양수고 분모가 음수니까 합쳐질 때 마이너스가 붙죠. 이 조건에 해당하죠. 마이너스 붙는 거 맞지? 옳지 않은 거니까 얘는 답이 아니죠. 이거는 얘는 틀렸지. 왜? 분모가 양수잖아요. 유수니까 합쳐질 때 플러스가 유지가 되죠. 답이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풀려면 원래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 대입을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3, 4, 5번도 다 어떻게? 예를 들면 A는 4,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시면 대입해보면 3, 4, 5 다 참이 되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만 양수니까 3번도 답이 아니지. 왜 둘 다 음수에 그랬잖아요. 3번도 답이 아니고 4번은 얘도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성이 되죠. 5번은 1 빼기 A 1보다 크니까 얘 음수지.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2 빼기 A 마이너스가 붙는다. 근데 이번식이면 대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5번.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뭐가 중요하냐? 그냥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냥 푸는 건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서술형 6번에서도 요거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서술형 6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5번을 풀 때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다. 푸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이게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2x 빼기 1의 상승 1, 3, 3을 계속 넣으면 되죠. 1, 3, 3, 1 그러면 3배 이거 제곱 이거 빼기 12x 제곱 3배 요놈 x 빼기 1 x는 x 플러스 1을 넣으면 ax 세제곱 bx 제곱 cx d a, b, c, d를 각각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8 빼기 12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래서 18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있으니까 먼저 x 빼기 1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 2배 x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x 빼기 1이라는 걸 치환해도 다 되겠죠? 그게 결국 1번이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서술형 6번에서 이 아이디어가 쓸 수 있다 그랬죠? 물론 그냥 전개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렇게 특정 문자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얘를 옆에 한번 다시 써볼게요. 특정 문자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데 이 테크닉을 좀 알아두면 그냥 전개하기가 조금 애매할 때 벅찰 때가 있거든요. 지금 5번은 상관없는데 그냥 전개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냥 전개가 너무 힘들어 보일 때 차수가 너무 높거나 애매할 때 지금 세 번째 테크닉 한번 써볼게요. 이게 서술형 6번에서도 비슷하게 쓸 거예요. 비슷하게 쓸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쓰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x는 1을 넣어보겠지. 1 대입하면 2x 빼기 4의 세제곱 1 넘겨요.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얼마지?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은 d가 되죠. 그래서 2x 빼기 3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a x 빼기 1의 세제곱 b x 빼기 1의 제곱 c x
빼기 1 이렇게 되죠. 요거 공식을 쓸 수 있죠.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니까 공식 쓸 수 있죠. 공식을 그냥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2x 빼기 제곱 빼기 2x 빼기 3 플러스 1 네. 그게 유리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2배 x 빼기 1 약분하지 말고요. 네, 2개 x 빼기 1이니까 약분이 된다는 걸 알수 있죠. 약분 저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또 언제 쓰이냐면 여러분 대학 가도 급수 같은 거 배울 때도 이런 아이디어가 쓰이거든요. 이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날리는 거야. 개수를 나 생존자 요 C를 구해. 처음에 D를 구했지? 처음에 봐봐 D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넣었어. 그 다음에 저를 넘긴 다음에 C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약분시켜. 그래서 C만 남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날리는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또 C를 넣으면서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날려서 B만 남기고 이런 테크닉이 여러 번 쓰여요. 2학년 때도 예전 수능 때도 나왔던 상황들도 있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학교 때 급수, 맥클린 급수라든가 이때도 또 쓰이고 해서 날렸지. 그러면 이제 2배 요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요 아이디어를 계속 반복하면 A, x 빼기 1의 제곱 B, x 빼기 1 플러스 C 그럼 또 1을 넣으면 C 값이 나오겠죠. 그럼 또 넘겨. 그 다음에 x 빼기 1은 또 남아. 왜 무조건 나눠줄 수밖에 없어. 왜 C를 넘기면 x 빼기 1로 묶이니까 무조건 얘도 x 빼기 1을 넣어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1을 넣어볼게. 이번에 또 1을 넣으면 2배 이건 1 여기는 빼기 1 플러스 1이요. 그럼 3이지 6이지. 그러면 C가 6이죠. 그지? 그러면서 나왔던 것처럼 C가 6이라는 단어 그대로 똑같이 알 수 있어요. 나머지를 똑같이 계속 또 구하면 되죠. C 또 넘겨서 조금씩 정리한 다음에 또 x 빼기 1로 약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 넣으면 이제 B를 구하고 이렇게 하나씩 구하면 된다. 라는 상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닉 좀 알아주세요. 일단 또 서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x, y에 대한 열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수상 x제곱 kxy 플러스 y는 1 수상의 수가 한 개니까 근을 하나만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도 되죠. 왜 순서쌍이 한 개라는 거니까 동일한 거를 또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y는 여기서 3 빼기 x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kx 3 빼기 x 3 빼기 x 빼기 1을 제로 1 빼기 k x 제곱 그 다음에 3k 빼기 1 x 플러스 2는 제곱 한 번 씁시다. 3k 빼기 1을 제곱 마이너스 4 2 1 빼기 k는 제곱 2k 제곱 2k 플러스 1 그지? 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왜 모든 k에 합이라고 했을까요? 봐, 여기서 2차 방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요 개수가 미치수면 경우 나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풀지 말고. 첫 번째 경우는 k가 1이 아닐 때 그때 이렇게 풀겠죠. 그지? 9k 제곱 플러스 2k 빼기 7 인수분해 돼요. 9, 1, 1, 7에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k는 9분의 7 마이너스 1 왜냐면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판별식을 쓰던지 그냥 여기서 근각에 대한 게 바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판별식을 확인해야 돼. 판별식 13이 이거보다 크다. 확인하던지 아니면 직접 인수분해를 하던지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확인해줘야 돼. 두
번째, K가 1일 때는 K가 1이면 어떻게 돼? K가 1이면 2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4. 성립하지? 이거 성립하고, 이거 성립하지. 그래서 우리 원하는 값은 얼마야? 9분의 7 빼기 1 플러스 1에서 9분의 7이 됩니다. 인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7분인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7번을 볼게요. 다음식 px ax 5승 bx 4승 cx 3승 dx 제곱 2x 플러스 f. 여기서 나름의 힌트를 많이 줬어요. 뭐냐면 16에 40 플러스 2가 3이다. 요 뭘 한 것 같아? 여기 지금 홀수 번째만 뭘 넣었죠? 그지? 그 다음에 16b 4d 플러스 f가 4면 얘는 짝수 번째는 뭔가를 넣었어요. 아, 여기다가 얼마를 어떻게 넣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라. p 4x 플러스 2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q r. 얘는 2차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차 이하가 되겠지. 여기 a라고 썼으니까 다른 문자 씁시다. 그지? px 플러스 q라고 할게요. 얘를 rx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x는 0을 넣어보겠지? 0 대입해보면 날라갔지? 0을 넣었으니까 x는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p 2는 p 플러스 요걸 이제 2를 실제로 다 넣어봤다고 치면 1 넣으면 여기 32야. 32, 여기 32, 여기 2 넣으면 얼마야? 여기 8, 여기 2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써먹어야 된다. 16A 40 플러스 2가 돼. 그 다음에 2니까 여기는 그대로지? 여기는 16B 4D 플러스 F. 아, 요 놈과 요 놈이 쓰여요.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막불이니까 여기가 바뀌어. 여기 부호가 바뀌거든. 마이너스 2배 16A 40 플러스 2. 여기 뒤는 똑같아. 써먹으라는 얘기야. 문제 주어진 식을. 그치? 그러니까 보면 Q는 이거 얼마에 3이래. 6 플러스 4. 10. 그 다음에 P 플러스 Q는 요 마이너스 6. 그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는 4야. 마이너스 2. 그지? 여기서 이걸 빼면 P는 마이너스 12라는 걸 얻을 수 있죠. 네. 그러면 R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B 플러스 Q. 그리고 12 플러스 10해서 22가 된다는 걸 4번. 참신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다.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유형들, 심화 유형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학생들은 고통을 좀 받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하면 뭐 주변 학교들도 그렇고 뭐 주변 학원들도 그렇고 많이 또 어떻게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난이도는 다시 예전처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은 좀 이런 좀 어려운 학교들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시 이것도 이 8번도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에 대한 1차식 완전제곱식
K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대부분 X로 정리돼 있어요. X로 돼 있죠. X로 돼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냐 하면 얘를 다 X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기를 원해요. 판별식을 쓰고 그치? 판별식을 써서 그 다음에 K만서 정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되기로 합니다. 어차피 K는 다 하나씩이거든. K, A 제곱, K, A 제곱. 사라져요. 아, 근데 얘가 이제 K로 정리하면 2, A 빼기 3 이렇게 해서 아, 얘가 모든 식에 대해서 0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A가 3이다 이렇게 풀기를 원하는데 뭐 이렇게 푸는 과정도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K랑 정리를 해놨을까? 보시면 여기 또 완전 제곱식이라도 있고 그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네.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1의 1차 그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거 한번 3 빼기 X의 제곱 1 빼기 3 빼기 X의 제곱이죠? 뒤에 거는 X 빼기 A의 제곱이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완전 제곱식이길 원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거되면 되겠네. 그래서 A가 3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나왔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나중에 힌트를 줬으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학교에서 나중에 힌트를 줬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은 이제 그 교평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했죠. 많이 변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절반. 그래서 이게 X는 그럼 여기도 X겠죠? 여기는 1이겠지. 왜? 중점을 간다 했으니까 여기도 1. 여기는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1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1이죠. 푸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할선 정리를 썼는데 지금은 요새는 이렇게 피타고 정리를 쓰는 걸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2면 2대 1대 루트 3 해가지고 여기 루트 3에 여기가 루트 3이지 루트 3에서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면 그거의 무게중심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지. 그러면 이게 2대 1일 거야. 그치?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하니까 이게 1이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도 알 수 있지. 여기 길이도 볼까? 그러면 루트 3에 3분의 2. 그치?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는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6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피터 정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피터 정리를 쓰면 x 플러스 2분의 1, 6분의 루트 3. 얘는 얼마야? 이 길이가 이 길이랑 똑같지? 반지름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 얘는 루트 3분의 2. 그래서 피타고 정리를 써도 되는데 이것보다 예전 교육과정이지만 할선 정리를 쓰는 게 풀이가 많이 쉬워요. 이것보다는 저는 얘를 추천을 하죠.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고3 때까지도 계속해서 쓰이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처럼 풀었을 거예요. 많이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혹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소개를 할게요. 할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을 이렇게 분할하는 선을 할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P라고 하고 A, B, C, D라고 할게요. 우리가 좀 배웠던 성질에 의하면 이 각은 원주각 중심각의 상황에 따라서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AA 닮음이에요.
삼각형 PAB랑 PCB가 AA라는 그러다 보니까 요 PC의 요 길이는 뭐야? 긴 거, 짧은 거네, 긴 거. 짧은 거, 긴 거는 여기서 짧은 거. 긴 거. 그래서 야인 부분, 야인 부분 맞죠? 뭐야? 아,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 서로 X자면 그냥 그 방향 쪽으로 곱하면 돼요.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네, 기억하기 쉽죠? P가 바깥에 있어도 마찬가지. 같은 쪽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어도 P, A, B, C. 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우리 네대각 성질 있죠.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잖아요. 그리고 요 각과 이 각이 같죠. 그래서 또 똑같이 해보면 같은 방향 P 곱하기 PB가 요게 그대로 또 쓰인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 적용을 시켜보면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1이야. x제곱 플러스 2 x가 1이에요. 네. 근데 넘겨볼게요. 빼기 1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이니까 양변을 x로 나눌게요. 양변을 x로 나누면 x 빼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문제 요구하는 건 세제곱 3배 x 빼기 x분의 1이 먼저 요구하는 답이죠.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할선 정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이제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을 볼게요. 네, B가 2과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연수 AB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x제곱 2ax. 그 다음에 0부터 b까지 해서 최대값 8을 가질 때 a 더하기 b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개수가 미지수지.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눠라. 경우를 나누자. 계속 기억하세요. 경우를 나누기. 개수가 몇이면 경우를 나눌 거야. 여기서는 지금 미지수가 축이지. 플러스지. 그래서 축을 나눠 볼 거예요. B는 A보다 작거나 같지만 A랑 B는 모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될 거죠. A. 그래서 A, A 제곱이고 B가 어딨냐를 한번 볼 건데 B가 A보다 크거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A보다 B가 크거나 같은 이렇게 될 때를 보면 0은 여기 있죠? 0은 0부터 B까지니까 0부터 B까지. 이때 최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제곱이 8이 돼야 되는데 자연수라는 모순이 되죠.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인데 B가 이쪽에 있어. B, A. 0은 이쪽에 있겠지. 두 번째는 B가 A보다 작을 때. 그럼 0부터 B까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최대는 B일 때야. B일 때. B일 때 일단 B를 넣어볼게. 그러면 A 제곱 빼기 B 빼기 A의 제곱이 8이 되면
대가 8이 되는 거죠. 예, 정리해볼까요? 물론 합차공식을 써도 돼요. 합차공식을 써도 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B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2A 빼기 B. 8이죠.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 1, 8, 2, 4, 4, 2, 8, 1. 이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면서 자연수인 걸 골라내면 돼. 그럼 봐봐. B가 1이면 2A 빼기 1이 8인데 그러면 2A가 얼마가 돼? 여기 2A 빼기 1이가 홀수인데 홀수가 어떻게 8이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되지. B가 2면 2A 빼기 2가 4야. 넘기면 A가 3이 돼. 그럼 B는 2고 A는 3이니까 이 조건도 만족하지. 그래서 요게 일단 하나의 후보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 4 넣어볼게. 넘기면 A가 3이 돼. 근데 B가 4잖아. 그러면 요 조건에 맞지 않죠. B가 8이야. B가 8이면 이건 홀수인데 2A 빼기 8이 짝수인데 얘가 1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2A 빼기 8 짝수인데 1이니까 되는 건 5.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5, 4번이 되겠다. 초반부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계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도 실수 없이 한 번에 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dx제곱 mx 플러스 n은 0에 선언한 두 실들을 알파 베타를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n, 알파 베타는 2분의 n. 알파 베타가 이런 걸 만족시킨대. 알파 제곱 4알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로 좀 확실히 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첫 번째 방법은 한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베타 대신에 여기다 넣는 거예요. 베타 대신에 넣고 알파 대신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 5가 3배 베타가 마이너스 알파 2분의 n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이죠. 그래서 다 넘겨가지고 넘겨 정리한 식의 근이 알파입니다. 또 넘겨 정리한 식의 근이 베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3배의 알파 제곱 2배의 알파 m 플러스 4분의 m 제곱. 한쪽을 다 넘겨 정리하는 거야. 2 알파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이로 넘기면 알파로 정리하면 3m 플러스 4. 그 다음에 4분의 3 m 제곱 빼기 5는 0이잖아. 또 이거 알파로 정리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게 요렇지? 근데 요거 여기다 또 베타 넣어도 그대로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2x제곱 3m 플러스 4x 4분의 3 m제곱 빼기 5는 0인데 얘가 요 식이랑 동일해야 되잖아. 왜?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거에 그래서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고 여기에도 근이 알파 베타가 0이니까 얘가 바로 m이구나. 요 놈이 n이구나. 이렇게 해서 m을 구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 놈과 요 놈을 더하거나 빼보는 거야. 기억 더하기 기억, 기억 빼기 기억. 더해보면 알파 대 베타죠. 베타제곱 4배의 알파 대 베타 플러스 12 3배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넘겨볼게요. 그러면 2배 다 합과 곱으로 풀어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합이 있고 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플러스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10은 제곱. 그 다음에 빼보면 여기서 빼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죠. 빼기 4배의 알파 빼기 베타는 3배의 알파 제곱 빼기 베타죠. 넘기면 4배의 알파 빼기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4배 알파 빼기
빼기 베타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 했으니까 얘는 0이 아니죠. 4, 4도 0이죠. 그래서 베타가 1입니다. 그럼 요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베타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방식 있는데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많이 해보면 알파 베타는 똑같이 풀면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비를 써보면 마이너스 2분의 n이 1 그래서 n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또 2분의 n이 마이너스 1 그래서 n도 마이너스 2 둘 더하면 마이너스 4라서 2번이 어느 방법 하나는 확실히 좀 익혀주세요. 그렇죠? 어느 게 뭔가 확실히 옳고 그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하고 빼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할 때는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고? 합과 곱 가끔 차까지 있어요. 합곱차 맞지? 합곱차 어느 쪽으로든 상관은 없다. 이번 y는 x제곱 3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인 제과를 동시에 접한다 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래. 기울기가 양수니까 n이 양수다. 그래서 얘랑 mx 빼기 3과 접하고 x 플러스 n과 동시에 접한대요.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건 mn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접점을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풀면 x제곱 3 빼기 mx 플러스 4는 판별식을 쓰면 3 빼기 mn 근데 판별식을 안 써도 판별식을 꼭 안 써도 돼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가 얼마나 되겠냐 이게 4여야 되니까 4거나 얘가 마이너스 4여야 되지 않을까? 얘가 4면 m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치 있기는 할 필요가 없어. m은 7이지? m은 7이면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접점은 뭐야? 알파 1은 2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알파 1을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둘을 풀어보면 x제곱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1 빼기 n 완전 제곱식이야. 판별식 꼭 안 써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 때는 완전 제곱식이면 얘가 0이 되지. 그러면 n이 1이면 뭐야? 알파2는 접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중대가는 거. 그래서 쟤네 둘을 더하면 1이구나. 1번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줄여주면 좋겠죠. 13번 실수가 아닌 복소수 z가 z제곱은 z바예요. 이런 거 나오면 복수 나오면 어떻게 봐? 양쪽에 바를 붙여버려야 돼. 이 바를 붙여놔요.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보면 되는데 그냥 곱해볼게요. 그래서 곱해보자. 곱하는 게 일단 제일 쉬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더하거나 빼거나 합, 곱, 차 위주로 가면 그냥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z바의 제곱이 z바야. 근데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죠. 그래서 z바가 1이야. 그럼 뭐야? z바가 z분의 1이지. 그럼 여기 나왔다? z제곱은 z분의 1이야. 그래서 z3승이 1이구나. 이제 필요한 식이 나왔지. z3승이 1이야. 그래서 딱 패키지 형태로 나오지. z 빼기 1,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 이거 뭐겠지? 그래서 근각에 대한 게서 z 플러스 z 바는 마이너스 1 z 바는 1 패키지로 같이 가는 것들 기억을 한 상태에서 보자. 여기 기억이네. 기억이니까 기억은 참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해? z3승 1이니까 차수를 딱 낮추면 되지. 니은은 z의 34는 z의
34는 3승이 1이니까 그냥 Z지. 그래서 Z 플러스 Z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야. 요 양변을 Z로 나눠봤고 마이너스 1 되죠? 얘는 참이 될 거예요. 디귿은, 네, 디귿은, 얘는, 디귿은, Z의 제곱의 N을 봅시다. 그 다음에 얘도 1 플러스 Z의 4승의 N. 얘가 2가 되는 걸 찾으래. 하나씩 바꿔보자. Z 제곱은 아까 뭐였어? Z 바에 N승. 1 플러스 Z는 뭐야? 1 플러스 Z는 마이너스 Z 제곱이다. 마이너스 Z 제곱이야. 근데 마이너스 Z 제곱은 마이너스 Z 바야. 그지? 마이너스 Z 바야. 하나씩 바꿔볼게. 그지? 그럼 Z의 8승이다. Z의 8승이야. Z의 8승인데 Z 3승이 1이래. 그러니까 얘는 그냥 Z 제곱의 N인 거지. Z 제곱이 아까 뭐였어? Z 바야. 2배 Z에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가 2가 돼. 그럼 약분시켜서 언제 얘가 1이 되는 거야? N이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 6, 9 해서 N이 3, 6, 9 해서 99까지 33개.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많이 보던 문제들이니까. 네, 14번. 14번은 풀면서 좀 약간 파라기가 했는데,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풀다 보니까 그냥 나와버려가지고, 일단은 x제곱 빼기 p랑 mx. 그래서 x제곱 mx 빼기 p는 제로야. 여기에 두 근이 a, b래. 그러면 a, 근과 계산을 쓰면 되지. 어차피 대조변이가 안 되니까. 그지? a 플러스 b는 m. a, b는 마이너스 p.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 플러스 q는 마이너스 mx. 이 사량시키면 여기 똑같이 나오지. 네, 여기서도 c 플러스 d는 m, cd는 마이너스 q야. 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 한번 볼까? 필요한 정보들이 얘랑 얘, 요건데 나오는 게 지금 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A 빼기 C는 1이고 그 다음에 B 빼기 A가 4. 일단 여기 M이고 M인데 숫자가 나왔잖아. B 빼기 A 값이 다 숫자니까 여기서 이거 빼볼게요. 이런 것들 써놓으려고 빼고 이거에서 이걸 빼봐요. 그럼 어떻게 돼? A 빼기 C B 빼기 D는 0이 돼요. 그럼 여기 1이래요. 그러니까 B 빼기 D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뭐야? B 더하기 A니까 B 빼기 A가 그냥 더하면 끝났어요. 사라졌어. B 빼기 A가 3이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뭐 다른 방법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나와서 그냥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M이라서 그냥 뺐어요. 이제 15번 이제부터 사다평이며 서로 다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잘 보면서 하십시오. 위식을 보면 얘가 4x 빼기 y, x 빼기 y가 0이고 서로 다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만 하면 돼요. y가 4x구나. 그지? y는 x 할 필요 없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y는 4x를 대입하면 x제곱 16x제곱이 52야. 얘가 17x제곱이거든. 그래서 x제곱이 3이야. 근데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이 3이야. 그럼 베타 제곱은 4배에서 이거 하니까 y 제곱은 16x제곱이야. 그러니까 16,
16 알파 제곱이에요. 그래서 얼마? 48이에요. 그래서 2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6에다가 48. 이것이 4가 단답형이에요. 5점이야. 그러니까 봐봐. 어려웠던 객관식의 배점이랑 이 서답형의 배점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쉬운 단답형 아니면 서술형부터 하셔야 돼. 무조건 쉬운 거부터 해야 돼. 무조건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야. 쉬운 거부터 하시면 할 수 있죠. 예. 16번은 좀 쉽지 않아요. 이거 보면 쉽지 않게 생겼지. 쉽지 않게 생겼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진짜? 뭔가 뭐지? 이거 뭐지? 왜? 상반 방정식도 아니거든. 근데 문제 힌트를 줬지. 서로 다른 부식음과 서로 다른 부호를 갖도록 하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풀어라? 그럼 못 풀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요놈의 약수들을 넣어보는 거죠. 1은 당연히 안 되겠지. n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라고. 뭐라고? 조립제법을 쓰라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조립제법. 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에 n 1이죠? 마이너스 1 넣어볼게.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분의 1 1 제로. 제로 나왔네. 여기는 또 뭐 할까? 나는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건 얘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생각해봐요.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러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값을 넣어보자. 이거지.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넣어봅시다. 1. 마이너스 n분의 1이 아니라 없애야 되니까 n을 넣어요. 마이너스 n 미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그러면 1. 마이너스 n. 그럼 n분의 1. 마이너스 1 해서 그래서 0으로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 복잡한 식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n, 남은 거 x제곱, x, n분의 1, 0 이렇게 돼버렸어.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막상 하니까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죠. 실수지? 요 실근 두 개잖아. 근데 서로 잘 해놨으니까 얘는 달아야 돼. 얘는 1이 아니야. 그리고 얘 한 명씩 쓰면 2제곱 마이너스 4 n분의 1이 0보다 작아요. n은 자연수를 쓰니까 n은 4보다 작아. 4보 4는 1이 아니니까 n은 2 또는 3. 그래서 둘의 합을 걸어냈네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5.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쫄지 말고 조립제법 쓰면 상반방식이 아니니까. 7번. 시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들이 쉽지 않아서 뭐 다 완벽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내가 무엇을 풀고 무엇을 제낄 거냐, 뭘 풀고 뭘 제낄 거냐에 대한 판단을, 상황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차피 풀다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거 좀 어렵다, 쉽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보시면서 나 이거 풀어야겠다, 말아야겠다 그런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다른 학교들이 있지만 우리 학교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풀 거냐 이런 상황 판단의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요. 학교에서 다 맞추기 어렵게 출제했을 때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죠? 17번 봅시다. 17번, 17번, 18번 이런 것들도 시중 교재에서 얼마든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이거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네, 봅시다. 얘 몇 차죠? 제곱이니까 6차죠, 6차? 네. 6차, 6차. 아, 6차. 그러니까 얘는 5차 이하가 5차 이하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전개하는 건 아닌 것 같은지. 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좀 떠오르는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렇게 생겼지. 이 뒤를 보는 거야. 뒤를 봐. 앞을 보지 마. 뒤를 봐. 뭐야? 지금 이게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게 하나씩 늘어나지? 요 놈 아니야? 요 놈이 요 놈과 뭐가 연관성이 있구나. 잘 봐요. 얘를 한번 들어볼게. 6은 2 곱하기 3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가 6의 배수라는 건 2의 배수면 4의 배수라는 얘기지. 지금 뭐야? 어떤 수가 6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3으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왜? 6이 2 곱하기 3이니까. 더 큰 걸로 나눠 떨어지면 작은 걸로도 나눠 떨어져. 얘를 실제로 제곱하지 말고 얘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렇지? 지금 뭐야? 얘로 나눠 떨어지는 놈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로 직접 전개하지 말고 이걸로 생각해보자. 근데 문제는 제곱했으니까 얘도 제곱할 거야. x의 8승, 2x의 4승 플러스 1. 그지? 그러니까 얘로 나눠 떨어지면 얘로 나눠 떨어져요. 그래서 이 조회식을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12승은 없는데요? 12승은 이걸 가깝게끔 만들어 보죠. 양면에 x 4승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x 12, 2x의 8승, x의 4승. 그러면 요거 해결됐지. 근데 요 식과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에 3배 x 8승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x 8승이 나오죠. 근데 갑자기 x 8승이 나오다 얘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 줄 거야. x 8승, 2x의 4승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x 12승은 해결됐고 x 8승은 해결됐지. 요놈 봤을 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5 요거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4 x 4승은 필요한 거 같아. 맞나? 잠깐만. 이게 6이고 이게 6이니까 그 x 4승 있잖아. 그럼 그냥 6이 있으면 되겠지. 6x 4승. 그 다음에 여기 1과 동일하면 3이 있으면 빼기 2가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다 이걸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좌변이 이걸로 다 표현이 됐어요. 요게 나머지 떨어지죠. 근데 요거 4차니까 나머지 그냥 그대로 써도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얘가 바로 Rx. 그래서 R2를 대입하면 6 곱하기 16 빼기 2 94. 요 모양 바꾸는 이 테크닉을 기억 좀 하세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구나. 차수가 오버되는 건 그거만큼을 양변에 곱해주는구나. 나머지 떨궈지는 맞춰준다. 나머지가 이 나머지인지 차수 비교해야 돼. 차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18번도) 역시 그 17, 18 시중 교재 무슨 특정한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힐핑 수학이니 블링가르니 이런 것들 다 책에 다 나와요. 고쟁이라던가 절대등 이런 책들에 다 있는 시중 교재 좀 나름 심화 교재라고 하는 것들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평소에 좀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18번은 아까 말했지만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눠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
개수가 미지수면 경우를 나눈 거다. 의 최대가 GT다. 개수가 미지수다. 경우를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T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T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을 때. T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그림상에서 어떻게 있다는 얘기야? T가 마이너스 2, 근데 T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럼 이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 식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T가 X보다 작잖아. X가 T보다 크니까 여기가 이 식을 먼저 이렇게 해볼까? 네. 그러면 X가 T보다 큰 거니까 X제곱 그냥 그대로 나오지?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4T야. 아까 말했지? 마이너스 2, 2 여기 T가 있어. 우리 여기만 볼 거야. 축이 이쪽에 있네? 이런 쪽에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서 꺾이는 거고. 최대는 여기죠? 이때의 최대는 뭐야? 그래서 GT는 F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4T 플러스 16이 돼요. 두 번째, T가 이제부터 이쪽 들어오는 거야. T가 이제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역시 X보다는 작다고 쳐봐요. 그냥,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작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거. 그지? 그러면 여전히 이 식은 변하지 않지? 왜? X가 T보다 크니까. 근데 그림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 떠있냐, 작냐는 지금 정확하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았지? 떠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T가 한 여기 정도 있어. X가 여기 정도 있어. 원래 X는 마이너스 2부터 2인데 T보다 작대. T보다 크니까 T부터야. T보다 작을 수가 없어, X가. 그러니까 최대가 어디에서 T일 때지. GT는 FT죠. T를 넣어보면, T 넣어보면, X가 T야. X가 T니까, 이 T 사라지지? T제곱 플러스 4네요. 케이스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저걸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문 차라리 부분 점수를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단답형이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T가 X보다 클 때. 그러면 여기 부호가 바뀌죠? T가 X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9,000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2. 그림은 이렇게 축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T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X가 T보다 작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GT, 최대는 FT. FT는 우리가 방금 구했죠. T제곱 플러스. 마지막 네 번째 T가 이 바깥으로 벗어나는 상황. T가 이 바깥으로 벗어났어. 근데 여기도 역시 T가 X보다 크니까 식은 동일하죠. 그래서 식은 동일한데 범위가 달랐을 뿐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T가 여기 있어. 그럼 X는 T가 이 바깥으로 벗어났으니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간 거지. 그럼 GT는 F 2. 이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 전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GT인데 문제가 G, X를 가시기를 했으니까 X를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4t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럼 8이다. 마이너스 2,8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tx t제곱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돼요. 2,8 여기는 다시 이렇게 내려가죠. 기울기 가파른 편이지. 근데 걔랑 dx랑 뭘 하래?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실식을 가져래. 이게 더 완만하지? 이건 4고 얘는 기울기 2니까 얘는 4, 얘는 기울기 2. 그럼 2x 플러스 k랑 움직일 때 언제 하는 실식을 가지겠어? 처음으로 완만하게 할 때가 이렇게 접할 때 D는 연결 때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다가 요점 지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선별식이 연결 때. 요런 거야. x제곱 플러스 4가 2x 플러스 1일 때. 넘겨봐요. x제곱 빼기 2x 4 빼기 k는 0. 아까 이렇게 한개 써도 되고 얘가 1이면 된다. 그래 완전 정식이죠. k가 3. 두 번째 2,8 여기 2,8을 지날 때죠. 8은 2 곱하기 2 플러스 2. 그래서 k는 각도는 3입니다. 합을 구하라. 그래서 7이 되겠다. 케이스를 다 나눠서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가 좀 돼야 돼요. 그래야 좀 풀 수 있다. 19번부터는 이제 과정을 좀 써야 되죠. 19번, 20번. 배점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5점. 그러니까 객관식이랑 이런 걸 크게 차이가 없고 그 서답형, 서술형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의 배점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뒤에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 어차피 전교 애들 중도 맞추는 데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댐벼 보고 판단해야죠. 해보고 어려우면 접어라 이거죠. 처음부터 괜히 쫄지는 말아라. 얘는 생각보다 문제 조건이 어렵지 않죠. y는 mx 플러스 1이 각각 2차함수 둘 다 접하래. 얘랑 x제곱 빼기 2x 플러스 5랑 접할 때가 있고 y는 m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접할 때가 있대. 동시에 접한대. 그리고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정수다. 그 상황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보자. 그러면 x제곱 dx 넘기면 m 플러스 2x m 플러스 4 분별식 쓰면 m 플러스 2의 제곱이 빼기 16이 0이니까 m 플러스 2가 4거나 m 플러스 2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는 m이 2거나 m이 마이너스 6이에요. 네. 그치? m이 2일 때부터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 m이 2야. m이 2면 이걸 이제 풀어야지. 넘겨봅시다. x제곱 m이 2니까 2 빼기 ax 1 빼기 b. 판별식이 0이니까 2 빼기 a의 제곱 4 1 빼기 b는 a, b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힌트야. 그러면 이거 플러스 4b. 음수니까 저를 넘길게요. 네. 그러면 4가 되니까 다 정수라니까 b가 0일 때가 있고 b가 1일 때가 있어. b가 2는 할 필요가 없어. 왜? b가 2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할 필요 없거든. 생각하는 게 없어. b가 0이면 얘가 뿔만 2지. a 빼기 2가 2거나 a 빼기 2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요거 4,0 하나가 a, b니까 a가 4, b가 0. 얘는 0,0이 되고 b가 1이야. 그럼 a는 2겠네. 그래서 2,1. 현재까지 3개가 나왔습니다. 2,1. 두 번째는 m이 마이너스 6일 때. 똑같이 해보자. 그럼 x제곱
a-6이니까 일로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6x 1 빼기 b는 제곱 한 번씩 써보면 a 플러스 6의 제곱 또 4b는 제곱 1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4b가 4인데 얘는 a가 의미하는 정수래네. 그러니까 0 이상이야. 0 이상이니까 0일 때가 벌써 36이지. 얘는 벌써 36 이상이 되었어. 얘는 0 이상이지. 그러면 이 좌변이 36 이상이야. 얘는 4. 만족하는 게 없어.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답이다. 세 개가 답이다. 생각보다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서술이니까 답을까지 정확하게 못 구하더라도 쓰는 데까지만 써도 부정분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네, 아까 이거 그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했죠? 네, px 얘로 남은 나머지가 혹시 있을 거고 dx 제플러스 p 네. p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24x 제곱 아까 그 객관식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하셔야 돼. 얘가 qx 플러스 rx에 rx 네, rx인데 r3을 구해라. 그러니까 r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얘기네. 근데 보시면 아까도 비슷한데 이게 6차라 이건 5차 이하 차수가 상당히 높아. 근데 그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 어떻게 했었냐면 앞에는 얘가 뭐 여기 2차, 1차 그럼 여기 3차일 때 어떻게 했냐 그럼 차수 높은 거부터 좀 해라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는데 갑자기 좀 바뀌었죠.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어. 근데 얘가 몇 차인지도 안 나와 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야. 얘가 몇 차다, 7차다 아니면 6차다 줬으면 뭐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죠. 일단 요걸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1에 세제곱 묶어보면 x 빼기 2에 3승 q 그 다음에 5차라고 치면 5차를 3차를 쓰면 여기는 2차가 되겠죠? 2차 이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네. 그럼 RX가 이런 형태겠구나. 네. RX가 저런 형태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RX가 근데 요거를 이번에 x 빼기 1에 대해서 묶어도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여기 뭔가 2차식이 나올 거야. 그지? 2차식. 어떤 2차식이 나오겠지? ax 제곱 초고차는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요거를 전개를 그냥 해도 그냥 전개해서 비교해도 돼. 비교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리긴 하지. 요거밖에 없어. 근데 서술이니까 한 대까지 하면 나오긴 나와. 해도 답은 나온다. 답은 나온다. 답은 나오지만 약간 모양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까? 근데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건 1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치? 1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걔를 좀 어떻게 할까? 일단 정리해보자. 이거 일단 넘겨볼게. 얘는 어차피 중요한 게 없어. 1 넣어서 이걸 제거시킬 거라서 넘기면
아까 말했지만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근데 1만 넣을 수 있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넣잖아.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한다고? 쟤를 우리 아까 몇 번? 이거 한번 다시 봐봐. 몇 번이냐면 5번이거든? 5번. 5번과 5번은 어떻게 썼어? 5번에는 한 문자에서 쭉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야? A, x 빼기 1의 제곱, P, x 빼기 1, Q로 바꿔볼 거야. 이렇게. 얘는 이렇게. 왜? 나는 1밖에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 넣고 날려버리고 또 넣고 날리고를 반복시키면 이쁘게 나와요. 그렇지? 네. 얘를 그래서 내가 H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X는 1 넣어보자. 1 대입하면 여기 8 곱하기 Q야. 8Q. 그치? 좌변은 8Q야. 이러면 쑥 날아갔지. 이거밖에 안 나오죠. 22에다 18은 40이다. 이게 8이야. 그래서 Q가 1. 바로 딱 나왔어. 근데 아까 말했지? 아까 어떻게 했어? 5번도 넘기고 X1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1 넣을 거야. P 구하고 또 날리고. 근데 A는 어차피 바로 못 구하니까 또 날리고 이렇게 하려고. 봐. 그럼 1 나왔어? 그럼 넘길 거야. 1 넘길 거야. 그러면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x 빼기 1을 묶이지 이제. 그지? 그 다음에 A에 x 빼기 1, 그 다음에 P.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겼지.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줄게.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빼기 x 세제곱. 엑스프레션 133이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22x 32x 플러스 18 봐. 여기서 힌트가 뭐라고? 여기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 여기도 x 빼기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x 빼기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약분을 시킬 거라니까. 그 다음에 또 1 넣어서 p를 구할 거야. 그 방법을 계속 쓸 거야. 그럼 이게 정말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냐는 거 보자. 그러면 여기 x 세제곱 19x 제곱 35x 7 1 넣어 어떻게 돼? 36이가 되지. 그럼 이제 줄제법을 써보자. 1 1 18 마이너스 17 제로. 두 개 갖고 있네? 얘가 어떻게 있다고? 마이너스 제곱에 x 빼기 두 개 갖고 있어. 나 이제 나누려고 했거든? 하나 나누려고 했는데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또 1을 넣어도 0이 되지. 1 넣으면 여기가 1 넣으면 0, 1 넣으면 0이잖아. 여기 두 개 갖고 있으니까 하나 날려줘. 그러니까 P가 0이네. P가 0이야. 그치? 그럼 이제 x 빼기를 또 하나 나눠도 되지. x 빼기를 또 나눠. x 빼기를 또 나눴어. x 빼기를 또 나눴어. x 빼기를 또 나눴어. 그럼 이제 어떻게 남아? 이제 남는 건 여기 A만 남아. 여기는 X 빼기 1 하나 남고 저거 그리고 그 다음 빼기 X 빼기 7 남았어. 또 나는 1을 넣어야지. 1 넣으면 8A는 1 넣으면 쏙 날라갔지? 1 넣으면 얼마? 16A가 2야. A가 2. P는 0, Q는 1.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다 구했다 이제. 아까 뭐라고? 얘를 이렇게 바꾼다 그랬지? 이거를 바꾼다 그랬지? 그럼 RX 써볼게. RX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A가 2에 그러면 2 X제곱 정리할게 그냥 4X 플러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1 얘가 rx지? r 문제에서 뭘 넣으라고 그랬지? r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대입하면 64 3 대입하면 298에서 18에서 3 빼면 그 12 빼면 6 6에다가 6 9야 그 다음에 3하면 964 576에다가 19면 590 두 번째
때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 약간 연달아 조립제법 같이 제법처럼 그냥 어떻게 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 한 인수에 대해서 내림차를 쭉 정리한 다음에 그놈만 주거나 패면 나오게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시험 때는 어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갑자기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그냥 전개해서 비교해서 답은 나옵니다. 맞죠? 망설이지 마시고 제낄 거면 제끼시고 할 거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해도 나오니까. 괜히 우물쭈물하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냥 이거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하던지. 어차피 제 시간 안에 다 깔끔하게 푸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도 좀 어렵겠죠? 중앙서도 어려웠던 거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 좀 하면서 사고력을 좀 키우는 것들이 나중에 수능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죠? 한번 복습들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남기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